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스카이라인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YS타워의 그림자가 막 해가 저물기 시작한 도시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거대한 그림자와는 대조적인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바이오넥스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길고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테나. 지난 6개월간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동시에 뒤흔든 신비의 투자회사 ANH 인베스트먼트의 베일에 쌓인 대표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 나이, 배경 그 어느 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늘 그녀는 몰락 직전에 바이오넥스를 인수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바이오넥스의 기존 이사진들은 하나같이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불신 그리고 눈앞의 젊은 여성을 향한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테나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테일러드 슈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맑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어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우아했다. 서명 하나로 수천억 원의 흐름이 바뀌고 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바이오넥스의 대표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테나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굴욕과 일말의 희미한 희망이 공존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자신들의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사회를 장악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테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진과 변호사들도 일제히 움직였다. 구조조정 및 향후 경영 계획은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통보였고 그 어떤 이의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언이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억눌려 있던 공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테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복도에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5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강지우라는 이름의 여자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거울처럼 반짝이는 내벽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5년. 지옥의 밑바닥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세계의 빛을 만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테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복수심은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뜨겁고 소모적인 감정이었다. 지금 그녀를 이끄는 것은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같은 시각 YS그룹의 회장실. 한태준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가 들려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이 도시의 정점의 선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가득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였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방금 전 바이오넥스가 ANH 인베스트먼트에 최종 인수되었습니다. ANH의 대표인 아테나라는 인물이 직접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김비서는 태블릿 PC의 관련 기사들을 띄워 그에게 건넸다. 기사들은 온통 추측성 보도와 함께 회의실을 나서는 아테나의 흐릿한 뒷모습 사진을 싣고 있었다. 한태준은 잔을 가볍게 흔들며 기사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아테나라. 이름 한번 거창하군. 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바이오넥스 같은 부실 기업을 떠안다니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지. 아니면 세상을 모르는 신출 내기이거나. 그에게 바이오넥스는 수많은 작은 기업 중 하나에 불과했고 아테나는 그저 하룻밤의 가십거리일 뿐이었다. 최근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자금줄이 불분명하고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라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신중하게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가진 특유의 오만함을 잘 알았지만 이번 상대는 조금 다르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무심했다. 김 비서,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게 보고할 필요 없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태주는 야경에서 눈을 떼고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청순하고 가녀린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의 첫사랑이자 곧 약혼녀가 될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였다. 수진, 시와의 약혼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그게 지금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야. YS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아테나를 언급할 때와는 달리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5년 전 그는 바로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여자를 망설임 없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김 비서는 즉시 표정을 바로잡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 중입니다. 국내 최고의 웨딩 플래너 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장소와 하객 명단도 최종 확인 단계입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이 도시, 그리고 곧 완벽하게 손에 넣을 행복을 만끽했다. 한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아테나 아니 강지우는 방금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테라스로 나섰다. 도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YS타워는 그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잔 대신 따뜻한 우유가 담긴 잔을 들었다. 그녀의 뒤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똘망똘망한 눈을 한 남자아이가 그녀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 첫째 한솔이었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아이에게서는 따뜻한 온기와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 우리 한솔이 왜 깼어, 동생들은. 지우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봄눈 녹듯 부드러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은 오직 이 아이들 앞에서만 완벽하게 녹아내렸다. 아이는 엄마의 목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한결이랑 한비치는 잘 자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지우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아니 전혀. 엄마는 아주 잘했어. 우리 한솔이가 만들어준 보안 프로그램 덕분에 아주 순조로웠지. 한솔은 컴퓨터 천재였다. 둘째 한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전략적 사고를 가졌고 막내딸 한빛은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기억하는 천부적인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아이들은 그녀가 지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그녀가 다시 이 서울로 돌아온 목적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태준이나 오수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삶,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짓밟았던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엄마, 아까 뉴스에서 YS그룹 봤어요. 우리가 다음 목표로 하는 곳 맞죠? 한솔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진지했다.
지우는 YS타워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꿈을 키웠던 곳이자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장소였다. 그래.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한솔아. 그들은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인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5년 전에 강지우는 죽었다.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강력한 아테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태주는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들과 함께 이미 자신의 성벽 바로 아래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들은 다름 아닌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새 아이들이라는 것을.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이곳은 강지우 아니 아테나의 요새였다. 외관상으로는 그저 부유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문 홍채 정맥 인식은 기본이었고 모든 통신은 한솔이 직접 구축한 다중 암호화 레이어를 거쳤다. 이곳은 그녀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지키는 유일한 선격이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파티장에서 보였던 얼음장 같은 긴장감과 냉소적인 위압감을 벗어던진 지우가 하이힐을 벗어들었다. 무대 위에 가면을 벗고 엄마 강지우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세 개의 작은 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은 이미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엄마,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막내 한빛이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달려와 지우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지우는 한빛을 가볍게 안아들고 아이의 솜털 같은 뺨에 입을 맞췄다. 우리 한빛이 아직 안 잤어, 오빠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한태준을 대할 때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바들 일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한빛이 졸린 눈을 비비며 속삭였다. 아이의 눈은 엄마를 쏙 빼닮아 맑고 깊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5살 배기 아이가 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비정상적인 환경.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결국 한태준과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각종 장비가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한솔이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숙련된 해커처럼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코드 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솔아. 지우가 부르자 아이가 의자를 돌렸다. 엄마 오셨어요. 펜트하우스 보안 시스템 이상무. 외부 해킹 시도 3건 있었지만 전부 차단하고 역추적 IP 확보했어요. 한솔은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논리 정연하게 보고했다. 아이는 컴퓨터와 기계에 있어서는 이미 성인 전문가들을 뛰어넘는 천재였다. 지우가 5년간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이 아이의 재능을 키우는데 투자되었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신 YS그룹 내부망 2차 침투 성공했어요. 현재 재무팀과 전략기획실 서버 미러링 완료했고 데이터 분석 중이에요. 한솔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자 그곳에는 YS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한빛을 내려놓고 화면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아테나의 그것으로 날카로워졌다. 수고했어, 아들. 역시 최고야. 지우가 한솔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거실 구석에 대형 태블릿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던 둘째 한결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결은 세 아이 중 가장 과묵하지만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아이였다. 한결은 전략의 천재였다.
아이는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YS그룹의 현금 흐름은 지나치게 YS건설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1년간 오수진 이사가 주도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건설 부문과 연계되어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지우는 한결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주목했다.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건 한결은 태블릿을 조작해 몇 개의 그래프를 띄웠다.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초기 비용 증가처럼 보이지만 자금이 흘러들어간 하청업체 몇 군데가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높아요. 한솔이 형이 확보한 자료랑 대조해봤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엄마 곁에 서 있던 한빛이 입을 열었다. 그중 S&J 디자인이라는 곳, 5년 전에도 오수진 이사 관련 서류에 등장했어요. 엄마가 YS 기획실에 계실 때 오수진 이사가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작은 자선 행사 관련 예산안이었어요. 그때도 예산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내부에서 말이 나왔던 걸 기억해요. 지우는 한빛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빛은 포토그래픽 메모리, 즉 완전 기억 능력의 소유자였다.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다. 지우는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복수심을 심어주기 위해 말한 적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습 자료로서 과거의 사건 파일들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빛은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작은 단서 하나를 정확히 기억해 낸 것이었다. 한빛아, 그게 정말이니?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한빛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2019년 시건 4월 11일 자 내부 보고서 37페이지 4번 항목이었어요. 담당자는 김민수 대리. 순간 새 아이의 능력이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한솔이 YS의 철벽 보안을 뚫고 데이터를 훔쳐왔고 한빛이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5년 전의 기억과 연결된 핵심 고리를 찾아냈으며 한결이 그 고리를 바탕으로 오수진의 비자금 흐름이라는 전략적 약점을 도출해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우가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지우는 새아이를 차례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였다. 한태준은 몰랐다. 그가 5년 전 무참히 짓밟고 버렸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킬 3명의 천재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 아가들. 지우는 아이들을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유기농 우유와 과일을 꺼내 직접 갈아주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수천억 원짜리 기업의 약점을 논하던 냉철한 전략가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주스를 기다리는 평범한 5살 아이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지우는 이 순간만큼은 오직 엄마이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평범한 유년기를 선물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옥을 견디는 동안 이 아이들 역시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조숙한 책임감 속에서 자신들의 천재성을 무기처럼 갈고 닦아야 했다. 엄마. 한솔이 우유를 마시며 물었다. 오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파티장에서의 일은 이미 한솔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중 한 사람이 YS그룹의 한태준 회장이야. 한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엄마가 전에 보여준 자료에 있던 그 사람이군요. 엄마를 지옥으로 보냈다는. 아이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다. 지우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거야. 엄마 것, 그리고 너희들의 것까지 전부.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의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었다. 지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침실로 데려갔다. 나란히 누운 새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 어느 엄마와도 다를 바 없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거실의 지휘 통제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다시 아테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한 소리 정리해둔 YS그룹의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결이 지적한 YS건설과 한빛이 기억해낸 SNJ 디자인. 이 두 개의 고리는 오수진의 비자금 창고로 향하는 열쇠가 될 터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뱀에게 눈이 멀어 자신의 제국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태준, 넌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네 손으로 내쳤어. 그리고 이제 네가 가졌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씩 거두어 갈게.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선물해준 첫 번째 무기를 집어들었다. YS그룹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될 참이었다. 5년 전에 강지우는 울며 쫓겨났지만 지금의 아테나는 웃으며 사냥을 시작했다. 작전은 동트기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지우의 펜트하우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이 설치된 지휘 통제실은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뿜어내는 차가운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지우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A&H 인베스트먼트 핵심팀과 보안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모니터 너머의 펀드 매니저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목표는 YS건설의 유동성이다. 내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오늘 아침 9시 정각시장이 열리자마자 공매도 리포트를 배포한다. 동시에 한솔이 익명으로 확보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경제지 기자 3명에게 전달한다. 지우가 최종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헤드셋을 쓴 한솔이 이미 YS그룹 서버에 가장 취약한 경로를 확보한 채 대기 중이었다. 한결은 반대편에서 태블릿으로 YS그룹의 지분 구조와 주요 채권자 리스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엄마 YS건설이 최근 발행한 회사채 5천억 원의 만기가 3개월 뒤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번 공격으로 신용등급에 의문이 제기되면 차환 발행이 막힐 거예요. 한태준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YS그룹 본사의 자금을 수혈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노리는 바다.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YS그룹의 현금을 소모시켜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수진이 숨겨둔 비자금 창고 SNJ 디자인의 흔적이 드러나게 될 거야. 한빛은 이미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암기한 채 엄마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필요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불러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전 9시 서울증권거래소에 개장벨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아테나의 방패라고 불리는 A&H 인베스트먼트의 공식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시장에 공개되었다. 제목은 도발적이었다. 리포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YS건설이 추진 중인 플래그십 사업 드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숨겨진 부실 채권과 페이퍼 컴퍼니 SNJ 디자인을 통한 자금 유출 의혹을 매우 정교한 데이터로 제시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 1분 만에 YS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0분 뒤 한솔이 유출한 내부 자료를 받은 경제지들이 속보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속보. YS건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
정체불명의 SNJ 디자인으로 자금 유출 정황. YS그룹 본사 70층. 한태준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태준이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의 앞에는 재무담당 사장과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YS건설의 주가 폭락은 순식간에 YS그룹 전체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YS그룹의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회장님, ANH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의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의 리포트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 내부 장부를 전부 들여다본 것처럼 재무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한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에 뜬 아테나라는 이름을 노려보았다. 고작 며칠 전 바이오넥스를 인수했다던 그 신생 투자사였다. 감히 나 한태준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 당장 ANH와 그 아테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자금줄 인맥 약점 뭐든 찾아내. 그리고 언론사에 연락해서 이 모든 것이 악의적인 루머라고 발표해 당장 한태준의 오만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토록 허무하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님, SNJ 디자인,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SNJ 디자인, 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게 뭔데? 그가 묻자 재무사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것이 오수진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협력업체 중 하나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오수진이 하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사 봤어요. 말도 안 돼, 그 아테나라는 여자. 대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녀는 마치 피해자처럼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태준의 동정심을 자극하는데 매우 능숙했다. 한태준은 임원들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오수진을 진정시켰다. 걱정 마, 수진아. 내가 다 해결할게. 고작 신생 투자사 따위가 감히 YS를 건드렸어.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가웠지만 수진을 향한 눈빛만은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연약함에 언제나 약했다. 오수진은 그의 품에 안기며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태준 씨, 그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5년 전에 강지우를 처리했던 것처럼 그 여자도 뭔가 약점을 잡아서 확실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강하게 말했다. 한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5년 전 강지우. 그 이름은 그가 스스로 봉인해버린 기억이었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수진의 입에서 그 일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처리했다는 단어로 표현된 것에 그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강지우 일은 그때와는 다르지. 이건 명백한 기업 테러야. 한태준이 무겁게 대답했다. 오수진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미안해요, 태준 씨.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그 아테나라는 여자가 너무 사악하게 느껴져서 그랬어요. 우리 YS를 지키려면 무슨 애휘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태준은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처리했던 것처럼. 그 가시는 SNJ 디자인이라는 생소한 이름과 연결되며 불쾌한 의심의 싹을 틔웠다. 그는 오수진이 YS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SNJ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다. 그날 밤 한태준은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SNJ 디자인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ANH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테나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한솔이 구축한 다중 방화벽 앞에서 YS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해커들조차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아테나가 마치 유령 같다고 보고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지우가 한솔 한결, 한빛과 함께 조촐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스잔을 높이 들었다. 엄마, 오늘 YS그룹 주식 20% 떨어졌어요. 공매도로 우리가 번 돈이 얼마예요? 한솔이 신이 나서 물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한솔아. 우리가 한태준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한태준의 분노한 얼굴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태준은 이제 아테나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겠지. 그리고 동시에 오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을 거야.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준과 오수진 사이의 견고한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오수진은 자신의 비자금 창고가 공격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한태준 앞에서 5년 전의 일을 언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아테나가 강지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그녀를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게 만들 것이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천재적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제 한태준은 SNJ 디자인을 파고들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오수진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5년 전에 스스로 묻어버린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해줘야 해. 지우의 눈이 얼음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연기처럼 피어오른 시간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YS그룹이 입은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YS건설의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이 이름 모를 아테나라는 여자에 의해 단 며칠 만에 균열을 보인 것이다.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정체 모를 적에 대한 무력감이었다. 그래서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한태준이 김 비서를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테나에 대한 빈약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ANH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된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그녀의 자금줄은 스위스 비밀 계좌와 암호화폐 시장을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정보팀을 동원했지만 아테나는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그녀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이오넥스 인수건과 이번 자선 파티가 전부입니다. 그 외의 모든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는 땀이 밴 손을 바지 솔기에 문질렀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인물은 처음이었다. 한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답답함이 목을 졸랐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얼마 되지 않는 아테나의 자료를 다시 띄웠다. 바이오넥스 인수 당시 복도 CCTV에 찍힌 흐릿한 옆모습, 그리고 자선 파티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몇 장의 사진. 그녀는 언제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았고 그 차가운 무표정은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다. 그는 파티에서의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그 얼음장 같은 눈빛. 분명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런데 왜 자꾸만 기시감이 드는 것일까? 그는 영상을 무의미하게 반복 재생했다. 아테나가 바이오넥스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장면, 칵테일 잔을 들고 돌아서는 장면.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아테나가 바이오넥스 측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펜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시작하기 직전 펜의 윗부분을 검지로 정확히 2번 탁탁 두드렸다. 그것은 아주 짧고 사소한 습관이었다. 하지만 한태준의 뇌리에 그 장면이 박히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압력으로 터져나왔다. 닥닥, 시간이 역류했다. 5년 전 YS그룹 70층의 회의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열정과 총기로 빛나던 한 여자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강지우, 그의 비서실 소속 최연소 전략기획 팀장이었다. 그녀는 당시 YS그룹에 그 누구보다 명민했고 누구보다 맹렬하게 일했다. 5년 전 한태준의 회상. 회장님, 오수진 이사님이 제안하신 드림하트. 자선재단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앞에는 오수진이 막 브리핑을 마친 화려한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오수진은 태준의 옆에서 불쾌한 듯 입술을 삐죽였다. 지우 씨 무슨 뜻이에요? 태준 씨도 좋다고 한 기획인데. 지우는 오수진을 무시하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쥔 펜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다. 그것은 그녀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거나 상대의 논리에 확신에 찬 반박을 제기할 때 나오는 특유의 버릇이었다. 예산안이 불투명합니다. 특히 S&J 디자인이라는 협력업체로 나가는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실적이 전무합니다. 자금 흐름을 그만.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 씨가 좋은 뜻으로 하자는 일이야. 강 팀장은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수진 씨가 직접 고른 업체야. 믿을만해.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실망감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재 젠장. 한태준이 신음처럼 욕설을 내뱉었다. 아테나의 그 버릇, 강지우의 그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강지우.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친 이름. 그가 5년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회의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였다. YS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이었던 반도체 설계도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엄청난 보안 사고가 터졌다. 동시에 오수진이 관리하던 자선재단의 자금 수십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룹이 발칵 뒤집혔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켰다. 강지우. 기술 유출은 그녀의 개인 컴퓨터 IP를 통해 이루어졌고 횡령 자금 역시 그녀의 승인 코드를 거쳐 인출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그토록 신임했던 부하 직원이었다. 5년 전 그날의 지옥, 강지우의 회상. 지우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했다. 한태준의 아이였다. 그와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에 행복했다. 그녀는 S&J 디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것이 오수진의 비자금 창구라는 확신을 가지고 태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오수진이 빨랐다. 그녀는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지우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강지우 씨, 어떻게 당신이 태준 씨를 배신할 수 있어요? 오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뒤에 숨었고 감사팀은 지우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찾아냈다. 지우는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말문이 막혔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오수진 이사가 S&J 디자인으로. 그녀가 필사적으로 항변하려 할 때 태준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리와 함께 지우의 세상이 무너졌다. 5년 전 그날의 지옥 한태준의 회상.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얼얼한 감각을 기억했다. 그는 지우의 침착한 부인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오수진은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다. 태준 씨, 지우 씨가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내가 태준 씨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는 첫사랑의 눈물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수진을 지켜야 했다. 강지우,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넌 해고야. 내가 2번 다시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 줄 알아. YS에 기생하던 배신자 주제에 그는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속에 황급히 숨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절망으로 무너지는 마지막 눈빛을 외면했다. 그는 오수진을 감싸 안고 사무실을 나갔고 강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녀의 명예 직업 그리고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아이까지. 현재 한태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5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유령처럼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5년 전 강지우 배임 횡령 사건 보고서를 꺼냈다.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이 서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오수진과 법무팀에 맡겼었다. 탁탁. 아테나의 펜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다. ANH 인베스트먼트. 아테나. YS 건설을 향한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설마 강지우가 그 여자가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터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돌아온 것이라면 그 모든 증오를 품고 한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SNJ 디자인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수진이 그 이름을 듣고 당황했던 것도. 조각난 퍼즐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김비서, 당장 들어와. 김비서가 급히 들어오자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명령했다. 5년 전 강지우 팀장.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해고된 이후의 모든 행적을. 어디서 뭘 했는지, 살아는 있는지. 지금 당장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버린 과거의 망령이 아테나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지우는 한솔이 해킹한 YS그룹 내부망을 통해 한태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한태준이 김비서에게 강지우를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비치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사람이 드디어 엄마를 기억해냈어요.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 내가 보낸 유령이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아갔구나. 이제 곧 깨닫게 되겠지. 자신이 5년 전에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상대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한태준은 지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YS그룹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다. 아테나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시장은 YS건설의 부실 의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주가 방어 따위의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5년 전의 망령 강지우의 얼굴이었다. 차차나 한태준의 핏발이 선 눈으로 김비서를 다그쳤다. 그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강지우, 그 여자의 5년간의 행적 말일세. 김비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게 이상합니다. 5년 전 YS그룹에서 해고된 직후
그녀의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출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 기록,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한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증발, 유령, 아테나를 조사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였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아테나가 강지우가 아니라면 이토록 소름 끼치는 우연이 연달아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를 짓밟았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가 복수심을 품는 것은 당연했다. 회장님, S&J 디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른 파일을 내밀었다. 표면적으로는 오수진 이사님과는 무관한 페이퍼 컴퍼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이사님의 개인 비서 계좌를 거친 정황이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한태준은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일부 장난하나 지금 YS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당장 S&J 디자인의 5년 전 초기 설립 자료부터 다시 가져와. 그리고 5년 전 강지우 배임 횡령 사건. 원본 파일을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오게. 감사팀 보고서 말고 서버 로그 원본으로. 그의 오만함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자리에는 편집증적인 의심과 정체 모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도 5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오수진에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보안 메일로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김 비서가 해킹 위험을 경고했지만 태준은 망설임 없이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YS의 진실을 아는 자라고만 되어 있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5년 전 강지우는 억울하다. 그녀의 IP가 도용되었다. 그녀가 누명을 쓴 날 서버실에 누가 물리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하라. 진실은 로그에 있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버실에 물리적 접근 로그. 5년 전 그들은 강지우의 IP라는 디지털 증거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서버실에 직접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오수진의 눈물에 눈이 먼 자신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김 비서, 당장 5년 전 그날 본관, 70층 서버실 물리적 출입 로그, 그리고 강지우의 사내 출입증 태그 기록을 시간대별로 대조해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갈라져 있었다. 이것은 아테나가 던진 미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거나 혹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쇠사슬일지라도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솔의 모니터를 통해 한태준의 집무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솔이 YS그룹의 보안망에 심어둔 백도어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엄마 미끼를 물었어요. 지금 김 비서가 5년 전 아카이브 서버에 접근하고 있어요. 한솔이 침착하게 보고했다. 잘했어, 아들. 지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가 한태준에게 보낸 익명 메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진실이었다. 5년 전 오수진은 강지우의 IP를 도용해 기술을 유출했지만 기술 유출을 실행하기 위해 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강지우의 출입증을 복제할 시간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비서를 시켜 서버실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한태준이 오수진을 맹목적으로 신뢰했기에 그 누구도 그날의 물리적 로그까지 확인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5년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강지우가 아테나가 되어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태준은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였다.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흘러갔다. 드디어 김 비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 장의 프린트물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그날의 서버실 출입 로그였고 다른 하나는 강지우의 출입증 태그 기록이었다. 회장님, 이것은...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태준은 보고서를 날카롭게 낚아챘다. 그의 눈이 두 개의 시간 기록을 미친 듯이 훑었다. 기술 유출 발생 시간 2019년 10월 28일 오후 3시 15분. 발신 IP 강지우 팀장. 서버실 물리적 접근 기록 2019년 15월 28일 오후 3시 10분. 접근자 오수진 이사비서 박미영. 강지우 팀장 출입증 태그 기록 2019년 15월 28일 오후 2시 50분 본관 출문 외근. 이게 뭐야? 한태준의 손이 종이를 구길 듯 떨렸다. 모순이었다. 완벽한 모순이었다. 강지우는 기술 유출이 발생한 시간에 아예 사내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외근 중이었다. 그제야 태준은 기억해냈다. 그날 자신이 직접 강지우를 외부 투자사 미팅에 보냈다는 사실을. 그녀가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녀의 IP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하필 그 직전에 오수진의 비서가 서버실에 들어갔단 말인가. 퍼즐 조각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SNJ 디자인을 고발하려던 강지우. 그녀를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오수진. 수진아. 한태준은 무너질 듯 책상을 짚었다. 자신이 5년간 믿고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청순하고 연약하며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그녀.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자신을 속이고 강주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그녀를 지옥으로 내몬 것이 오수진이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수진은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오수진이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그녀의 미소는 태준이 로그 기록을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오수진은 로그 기록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흡하고 들이마셨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태준 씨. 난 몰라요.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은 레퍼토리를 시작하려 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몰라. 내 비서가 왜 네가 기술 유출범으로 지목한 그날 그 시간에 서버실에 들어갔는지 네가 몰라. 그건... 오수진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그날 제가 개인적인 파일을... 맞아요. 개인적인 파일을 좀 백업하라고 시켰어요. 그것뿐이에요. 강지우가 그런 짓을 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장된 몸짓과 불안한 눈빛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강지우. 한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여자는 그 시간에 외근 중이었어. 내가 보냈지. 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오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태준 씨, 아니야.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이는 거야. 아테나 그 여자가 강지우야.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라고.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한태준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가 스스로 아테나가 강지우임을 인정해버린 셈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아테나가 강지우겠지. 5년 전 네가 나를 이용해서 지옥으로 보낸 그 강지우가 모든 걸 되찾으러 돌아온 거겠지. 한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에 대한 혐오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끔찍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외부가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었다. 한태준의 집무실은 모든 빛이 사라진 동굴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5년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진실이 오수진이라는 뱀의 혀끝에서 나온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우, 아테나. 5년 전 외근을 나갔던 그녀, 서버실에 접근했던 오수진의 비서, 그리고 SNJ 디자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강지우가 돌아와 이 간지라는 것이라 악을 썼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강지우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당장 만나서 확인해야 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는 망령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때마침 김 비서가 오늘 오후 아테나 대표가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원래대로라면 한태준이 참석해야 할 행사였지만 그는 YS그룹의 위기 때문에 불참을 통보한 상태였다. 차 돌려 코엑스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포럼 행사장은 국내외 언론과 IT 금융계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YS그룹의 한태준 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나자 행사장은 순간 술렁였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태준은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 지시하고 맹목적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단상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아테나만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5년 전 그의 비서실에서 유능함을 빛내던 강지우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을 논하며 좌중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 자신감, 그 지성, 그 냉철함. 한태준은 자신이 5년 전에 꺾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빛이 태양이 되어 돌아온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테나는 가벼운 목례만 하고 무대 뒤편에 VIP 라운지로 사라졌다. 한태준은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그녀를 따라갔다. 막으십시오. 그녀의 개인 경호팀이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YS그룹 회장이라는 지위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아테나 대표와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비켜. 그가 VIP 라운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금 전까지 무대를 지배하던 차가운 여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엄마 강지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닮은 새 아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첫째 남자아이. 엄마의 팔에 매달려 수줍게 웃는 둘째 남자아이.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지며 제잘거리는 여자아이. 지우는 그 아이들을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한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강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부정할 수 없었다. 첫째 아이의 날카로운 눈매는 자신을 닮았고 둘째 아이의 이 매는 지우를 꼭 닮았으며 막내딸의 오똑한 코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나이를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5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5년. 그가 강지우를 지옥으로 내쫓은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 그가 아이를 가진 여자의 뺨을 때리고 횡령범으로 몰아 이 바닥에서 매장시켰던 것이다. 지우는 그의 등장에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시 아테나의 얼음장 같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쌌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그리고 그 남자가 뿜어내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놀라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누구야? 한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너, 강지우, 맞았구나. 돌아온 거였어.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바보처럼 내뱉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훑었다. 그 시선은 경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관심이 한태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이 아이들... 태준이 다시 아이들을 가리키려 하자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시선을 막았다. 태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 누구야? 내 아이들인가? 그 질문이 라운지 안에 울리는 순간 지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조소였다. 누구의 아이들인지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한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말해, 내 아이들이 맞잖아. 5년 전. 5년 전 그때.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5년 전 지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5년 전 당신은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명예, 당신의 YS그룹,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까지 완벽하게 선택했죠. 이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렇다. 그는 선택했다. 그는 오수진의 거짓말을 선택했고 강지우의 진실을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잉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다 한들 그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였다. 지우의 뒤에 숨어있던 첫째 한솔이 고개를 내밀어 한태준을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그 눈빛은 한태준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태준은 그 눈빛에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어릴 적과 너무나도 닮은 그 고집센 눈빛이었다. 봤습니까?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서 지켜낸 내 전부입니다. 그녀는 한태준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안 돼. 지우야, 강지우. 한태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지우가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5년 전 그녀가 맞았던 그 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렸다. 이번에는 그가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강지우는 5년 전 당신 손에 죽었으니까. 지우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이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당신 스스로 영원히 상실했어. 지우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3명의 천재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엄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과거가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YS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분노한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열기로 가득 찼다. 긴급 주주총회.
아테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태준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 자리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처형대라는 것을. 한태준은 주주들 앞에 섰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오수진의 배신을 확인한 그는 이미 영혼이 부서진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시간은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아테나를 향한 분노만을 불태우는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한태준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힘없이 묻혔다. 주주들은 YS건설의 부실과 S&J 디자인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아테나. 그녀가 자신의 변호인단과 ANH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차가운 존재감은 강당 안의 모든 분노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주들의 시선을 받으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한태준은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테나 대표,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요? 여긴 YS의 주주총회요. 한 주주가 소리쳤다. 아테나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한태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한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얼굴이었다. ANH 인베스트먼트 대표 아테나입니다.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YS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곧 최대 주주가 될 자격으로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실 당신이 감히 진실을 논해 이 사악한 기업 사냥꾼 당신이 우리 YS를 망치고 있잖아. 당장 끌어내요. 그녀가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아테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진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아테나가 아닙니다.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한태준은 숨을 멈췄다. 제 본명은 강지우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잊혔던 이름. YS그룹 역사상 최악의 배임 횡령 스캔들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던 이름.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지우라고 그 배신자,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신자로 기억하는 그 강지우입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5년 전 YS그룹을 좀먹었던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 증거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그 순간 YS그룹의 통제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서버가 통제 불능입니다. 외부에서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너무 늦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 통제실, 한 소리 키보드를 두드렸다. 엄마 YS의 모든 방화벽을 무력화했어요. 이제 아무도 엄마의 프레젠테이션을 막을 수 없어요. 한결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 변동과 언론 동향을 체크했다. 언론사들이 강지우라는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충격 효과 극대화. 좋아요. 스크린에 처음 뜬 것은 S&J 디자인의 자금 흐름도였다. YS건설에서 빠져나간 수천억 원의 자금이
S&J 디자인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여러분의 돈이 사라진 방식입니다. YS건설의 부실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진말 저건 다 조작이야. 오수진이 발악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우가 차갑게 되물었다. 그럼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조작일까요? 다음 화면.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 이름이 클로즈업 되었다. OH, SOO, 진.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그럼 이것도 합성입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스크린에는 5년 전 서버실의 출입 로그가 떴다. 강지우가 외근 중일 때 오수진의 비서가 서버실에 출입한 기록, 그리고 지우가 숨을 골랐다. 이것은 5년 전 오수진 이사가 자신의 비서에게 강지우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펜트하우스에 한비치 엄마에게 신호를 보냈다. 엄마, 2019년 10월 26일 오후 8시 14분. 통화 파일 재생해요. 강당의 오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비서 일 처리 확실하게 해. 강지우, 그 기집애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걔 IP 도용해서 기술 넘기고 S&J 자금도 걔가 빼돌린 것처럼 꾸며. 태준 씨는 어차피 내 말만 믿을 테니까 완벽하게 싹도 못 트게 밟아버려. 모든 것이 끝났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아니라고 한태준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5년간 지켜왔던 첫사랑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러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강지우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수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우의 팀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었다. 오수진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한태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태준 씨, 나 좀 살려줘요. 태준 씨, 저 여자 말 믿지 마. 하지만 한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첫사랑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강당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주주들은 한태준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 공범을 처벌하라 고 외쳤다. YS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며 거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우는 홀로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오수진에게도 무너진 한태준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망연자실한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YS그룹은 오늘부로 과거와 단절합니다. 저는 A&H 인베스트먼트의 자본으로 YS의 부실 채권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강지우가 5년 전에 꿈꿨던, 그러나 당신들의 회장과 그의 첫사랑 때문에 짓밟혔던 그 진짜 YS를 이제부터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환희가 아닌 차가운 결의와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피해자 강지우는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 아테나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오수진의 비명 섞인 마지막 발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한태준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무대 중앙에 홀로 남겨졌다. 강당은 텅 비었지만 수백 개의 의자는 방금 전까지 이곳을 채웠던 주주들의 분노와 경멸, 그리고 기자들의 흥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YS그룹.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불과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무너진 회사가 아니었다. 주가의 폭락이나 검찰 조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귀입개는 오직 강지우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차가운 선언만이 맴돌았다. 강지우가 5년 전에 꿈꿨던 그 진짜 YS를 이제부터 제 손으로 다시 쓸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S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아니었다.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포럼 VIP 라운지에서 마주쳤던 새 아이의 얼굴이었다. 자신을 노려보던 한솔의 강렬한 눈빛,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한결의 조용한 경계심, 그리고 지우의 품에 안겨있던 한빛의 맑은 눈동자. 내 아이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핏줄. 그 아이들이 5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태준은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다. 로비는 이미 A&H 인베스트먼트에서 파견된 보안 요원들과 구조조정팀으로 장악되어 있었다. YS 그룹의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었고,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완벽한 이방인의 영토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령처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이 있던 70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손을 대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자신의 성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는 김비서를 찾았지만 김비서 역시 법무팀과 함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러 떠난 후였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수진은 그를 기만했고 회사는 넘어갔으며, 그가 유일하게 되찾고 싶은 존재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여자의 손에 있었다. 그는 강지우를 만나야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낯으로 그녀를 봐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그가 강지우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차가운 가을비였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기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뿌리치고 달렸다. 그는 그녀의 펜트하우스 주소를 몰랐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다시 YS타워 앞으로 돌아왔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 빌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오직 최상층 과거 자신의 집무실이었던 곳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저곳에 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여왕처럼 그녀가 저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건물로 다시 들어갔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야간 보안 요원 2명만이 그를 제지했다. 한태준 회장님,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한태준은 그들을 밀치려 했지만 흠뻑 젖은 그의 몸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테나 대표, 아니 강지우 대표, 만나게 해주게.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끌어내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우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밤샘 회의를 마친 듯 보였지만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이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러질 듯 서 있는 비참한 몰골의 한태준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세운 일이지. 그녀가 보안 요원들에게 물었다. 대표님, 이분이 계속... 됐어. 자네들은 물러나 있게. 지우가 손을 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5년간 기다려왔다. 보안 요원들이 물러나고 거대한 로비에는 지우와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다. 한태준은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동시에 깨달았다. 강지우. 그가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용건이지? 한태준 씨 YS그룹의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라면 내일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마치 평생을 모른 채 살아온 타인을 대하듯이. 아니, 그게 아니야.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몇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아우라에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스스로 부러뜨렸다. 쿵! 한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YS그룹의 회장.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제왕이 자신이 버린 여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의 차가운 냉기가 그의 무릎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테나 대표라고 부를 수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지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5년 전 오수진이 흘렸던 그 거짓 눈물이 아닌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동정연민 그런 것은 5년 전 그가 그녀의 뺨을 때렸을 때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다. 오수진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서 네가 SNJ를 파헤치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았어.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다. 그리고 임신한 너를, 내 아이들을 품고 있던 너를 내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지우야,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좋아. 이 회사도 내 명예도 전부 다 가져가도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는 고개를 들어 처절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들, 내 아이들이잖아. 한 소리, 한결이, 그리고 한 빛이 내 아이들 맞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뒤늦은 그러나 절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제발 그 아이들 단 한 번이라도 아빠라고 불릴 수 있게. 아니, 그럴 자격 없지. 그저 그 아이들 곁에서 자라는 모습이라도 보게 해줘.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이렇게 빌게. 지우야.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절을 하며 애원했다. 그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텅 빈 로비를 가득 메웠다.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5년 전 비를 맞으며 일자리를 구걸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아이들을 낳고 굶주림 속에서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지옥 같은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이 남자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릎 꿇은 그에게 닿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한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지우로서 부르지 않았다. 당신 무릎 참 가볍군요. 한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 무릎 참 가볍군요. 얼음 조각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속을 파고들어 심장을 꿰뚫었다. 그 한마디에 그가 쥐어짜낸 모든 참회와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그의 무릎 꿇음을, 그의 눈물을 5년 전 오수진이 흘렸던 그 거짓 눈물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일어나시죠.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이런 모습 역겹습니다. 5년 전 당신의 그 오만했던 모습보다 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흠뻑 젖은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주는 모멸감은 뼈를 시리게 만들었다. 지우야,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그가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용서. 그가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였다. 지우는 그의 그 질문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조소가 아닌 깊은 피로감이었다. 용서, 그녀가 되물었다. 한태준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한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아우라에 숨이 막혔다. 내가 겪은 5년의 지옥을 당신은 무엇으로 갚을 생각이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를 울렸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건 단지 직장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었어. 당신은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내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그녀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내가 빗속에서 해고당하고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단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을 때 당신은 오수진과 약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지. 내가 만삭의 몸으로 하루 18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며 새 아이를 지키려 발버둥 칠 때 당신은 YS타워 꼭대기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어. 내가 몰랐어. 정말이야, 지우야. 알았다면. 몰랐다고. 지우가 그의 말을 얼음처럼 잘라냈다.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 SNJ 디자인의 비리를 보고하려던 나를 당신 손으로 쳤을 때 당신은 이미 진실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무지는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가장 적극적인 죄 그 자체야.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담아 당신이 감히 지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그를 베었다. 내 아이들은 당신의 핏줄이기 이전의 내 목숨이야. 내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온몸으로 감싸 안아 지켜낸 내 전부라고. 그녀는 한태준을 지나쳐 로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원하는 용서는 당신이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절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지옥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니까. 안 돼. 지우야. 한태준이 절박하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럼 아이들은 지우가 멈춰 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이들에게 당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이 오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흘린 그 눈물이 내 아이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의미도 없어. 당신은 그저 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제거되어야 했던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덧붙였다. 2번 다시 내 앞에 그리고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그들을 훔쳐보려 하거나 접근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릴 테니까. YS그룹을 무너뜨린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칠흑 같은 밤 쏟아지는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를 태우고 사라졌다. 한태준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졌다. 무릎 꿇었던 자리에 고인 빗물과 그의 눈물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강지우가 5년간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나 출구는 없는 지옥이었다. 더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했지만 그 정점에 빛나는 이름은 바뀌어 있었다. YS타워는 이제 에이테나 YS타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강지우는 YS그룹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ANH 인베스트먼트의 자본과 바이오넥스의 기술력을 결합시켜 그룹을 알기반 바이오테크 및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다. 최고층 회장실. 5년 전 한태준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강지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구조조정본부장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오수진 전 이사의 횡령액은 S&J 디자인 외 3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총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 전 이사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우는 서류에 서명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한태준 씨는 본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태준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오수진에게 기만당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했던 모든 지분은 채무 변제와 주주 배상금으로 소진되어 현재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보세요.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분기 글로벌 전략으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제국을 되찾았고 이제 그것을 더 높고 위대하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엄마, 오늘 학교 체스 대회에서 또 1등 했어요. 한결이 트로피를 들고 달려와 지우의 품에 안겼다. 우리 아들 장한혜, 역시 전략가야. 지우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회장실의 얼음 여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의 것이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오늘 한솔이 형이 학교 전체 전산망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리포트 제출했어요. 교장 선생님 표정이 완전. 한빛이 제잘거리며 그날의 일을 흉내냈다. 조용히 해, 한빛아. 별거 아니었어. 그냥 너무 허술해서 좀 고쳐준 것뿐이야. 한솔이 틱틱거리면서도 엄마의 옆자리에 슬쩍 와서 앉았다. 지우는 새아이를 양팔로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온기. 이것이 그녀가 5년간 싸워온 이유였고 그녀가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우리 천재님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5년 전 지옥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세 아이는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가 멀리 보이는 한강에 어느 어두운 둔치. 한 남자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때 서울을 호령했던 한태준이었다. 그는 값싼 코트 깃을 여미며 저 멀리 하늘 위 성체처럼 빛나는 펜트하우스의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끔 그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아주 멀리서 들키지 않게 지켜보기도 했다. 활기차고 총명하며 자신을 조금도 닮지 않은 그 행복한 아이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지우의 마지막 경고를 기억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돈도 사랑했던 여자도 그것이 거짓이었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임을 주장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강지우가 그에게 남긴 것은 오직 숨쉬는 지옥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지우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재건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강지우는 없었다. 오직 세 천재 아이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왕 아테나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와 아이들의 완벽하게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